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 장소로 경북과 대구, 울산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먼저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안동은 자신의 뿌리이자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이곳 영남 지역에서 통합의 방점을 찍으며 막판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를 찾아서도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냐며 중도, 실용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은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온 곳으로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한 가짜 보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은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가짜 보수,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이익 집단 맞습니까? SNS를 통해선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동남투자은행으로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부울경의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수도권 유세를 한 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시민들이 집회에 나섰던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등장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음습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3일을 앞두고 김만배 신앙님의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고 수사받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나온 김문수 후보 모습을 공개하면서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지난 2020년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만든 기독자유통일당의 점퍼를 입고 리박스쿨 연구원으로 지목된 인물들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역시 리박스쿨 등이 주관한 극우 보수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협력사로 참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삐뚤어진 김문수 후보의 역사인식에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교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후보도 댓글 조작은 헌정 파괴 내란 행위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내란이다 이것도.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과 십자군 알바단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댓글 이런 거 하고는 저는 전혀 이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경찰은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고발 하루 만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남성. 전화인 상의할 수 있고 잠시만요. 아니 난 당신을 지목하고 있다고. 그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달리던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 씨입니다. 대피하는 승객 틈에 섞여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흐름이 잔뜩 묻은 손을 보고 의심한 경찰이 캐묻자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당구죽통이 바닥에 뒹굴면서 휘발유가 확 뿌려지더라고. 이게 바닥에 쫙 깔리면 휘발유가 빵. 이 화재로 400명 넘는 승객이 불길을 피해 선로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원 씨를 비롯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0여 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열차가 불에 타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고 서울교통공사는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원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이르면 오늘 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통화해 무역 합의 위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법원이 상호 관세를 막아도 다른 부과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또 제동을 건다면 미국 경제는 파멸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BS 방송에 출연해 미중 정상이 조만간 통화해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최근 다시 갈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 수출 금지와 유학생 비자 취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But yeah, that's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Yeah. 베센트 장관은 양 정상이 통화하면 무역 합의 위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통화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선 무언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만 언급할 뿐 확답하진 않았습니다. ABC 방송에 출연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통화를 예상한다면서도 구체적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또 최근 1심 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문제와 관련해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는데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다음 달 9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